네, 안녕하세요. 요번 동영상부터는 우리가 마지막 단원인 26단원 합병과 인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합병과 인수 26단원 강의 노트를 한번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게 다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칫 그 지루할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금 핵심이 되는 부분 위주로 그런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6단원에서는 단원에 있는 큰 제목에 있는 대로 합병이라던가 인수한다던가 뭐 기업이 하는 것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업이 합병이나 인수를 하고자 결정을 할 때에도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앞으로 합병하고 인수했을 때 현금 흐름의 NPV를 따져가지고 그게 플러스일까?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합병이나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합병이나 인수를 하지 않기로 하겠죠. 그리고 실제 세상에서는 이 합병, 인수 이런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회사가 인수나 다른 회사를 인수나 합병을 하려고 하면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그 두 담당 회사뿐만 아니라 중간에 회계사라던가 세무사라던가 로펌이라던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보조 인력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어, 합병이나 인수가 비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만약에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어떤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먹으려고 해. 근데 B라는 회사는 먹히기가 싫은 거야. 그런 경우에는 B 회사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볼 텐데 뭐 독약증권이라던가 백기사라던가 이런 방어 전략 같은 거를 통해서 안 먹히기 위해서 뭐 그런 노력들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나 합병을 하게 된다면 먹히는 기업 입장에서 그 먹히는 회사의 경영진은 쫓겨난다거나 물러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경영진을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없앨 수 있는 방법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좀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합병 혹은 통합, 그다음에 주식을 취득하는 것, 어떤 다른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약간씩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냥 구분을 딱히 하지 않고 합병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이 26단원에서는 요 두 가지 단어를 헷갈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수기업 혹은 입찰기업은 이제 먹으려는 회사입니다. 다른 기업을 먹으려고 하는 회사. 그리고 표적기업 혹은 영어로는 타겟펌은 먹히는 회사를 표적기업이라고 26단원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기업은 표적기업을 현금을 주고 사던가 아니면 주식을 주고 사오던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해오는 경우가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그냥 구분을 해보자면 합병하고 통합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합병을 하면 만약에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했어. 그런데 이게 A가 B를 먹은 거야. 그래서 큰 A가 됐어. 그러면 요거는 합병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랑 합병을 해서 아니 통합을 해서 그냥 전혀 새로운 C라는 회사를 탄생시켰어.
그러면 그런 경우는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합병이나 통합을 통해서 이 구분하는 거는 두 회사가 합쳐서 새로운 회사가 생기냐 아니면 기존의 둘 중에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먹는 거냐 라는 것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합병하고 통합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우리 26단원 전반적으로 그냥 합병이라는 용어를 합병과 통합 혹은 인수라는 것을 그냥 전반적으로 다 포괄하는 용어로 합병이라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병이랑 통합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합병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회사 두 개가 합치는 거구나 아니면 뭐 새로운 회사가 생기기도 하는 거구나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다 합병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거를 다 합병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하면 이렇게 만약에 인수기업이 표적기업을 먹기로 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인수를 하려는 회사에서도 먹히는 회사에서도 주주로부터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것은 전체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뭐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혹은 회사 정관에서 더 세게 규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느슨하게 규정을 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 이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것보다 적은 찬성표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합병의 앞에 형태 중에서 다른 회사의 먹으려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도 합병의 어떤 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표적 기업의 의결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주를 사들이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표적 기업의 그냥 지분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지분을 계속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 회사를 지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결국 합병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른 회사, 그러니까 표적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뭐 주식 공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표적 기업의 주식을 계속 매집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앞서 봤듯이 뭐 합병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꽤 많은 지분을 획득을 해야 뭐 50% 이상 뭐 이런 비율로 꽤 많은 비율을 획득을 해야 그 이제 표적 기업을 지배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제 근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인수기업이 표적기업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표적기업 주식이 지금 시장에 막 있는데 표적기업 주주들한테서 주식을 내가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표적기업 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표적기업 주주의 주소도 모른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알려면 표적기업한테 내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적 합병인 경우다. 그럼 표적기업이 우리 주주는 누구누구누구고요. 주주들이 각각 어디 살고 있고요. 연락처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순순히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적대적 합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표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통해서 합병을 한다,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통해서 지배권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주주총회라든지 투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표적 기업의 이사회의 판단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으로라도 뭐 가능하다고 하면 주식을 계속 사들이는 방법을 통해서 그 회사를 야금야금 이제 지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비우호적으로, 즉 적대적 합병인 경우에 표적 기업에서는 최대한 안 먹히려고 혹은 늦게 먹히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인수의 비용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비용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들게 된다라고 하면 인수기업이 합병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점을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주식의 취득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국 주식을 웬만큼 취득을 하게 되면 그 회사를 지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공식적인 합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를 할 수 있는, 합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형태가 바로 그 표적 기업의 자산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제조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회사가 그 물건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꼭 어떤 설비가 굉장히 핵심적으로는 설비가 필요해. 그래서 그 설비가 없으면 이제 그 제품을 못 만드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인수회사가 그 제조업 회사의 그 핵심 설비를 사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그 회사를 합병을 해버린 게 되는 거지. 즉 그런 식으로 자산을 취득을 하는 형식으로도 회사를 합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점에서 보시면 표적 기업의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표적 기업 주주들이 이 우리 회사 자산 팔아도 된다. 왜냐면 핵심 자산이니까 팔아도 된다라고 승인을 해주면 이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수에는 이게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냐,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냐, 혹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수평적 인수라고 하면 뭐냐면 인수기업하고 표적기업이 같은 산업에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예에서는 미국의 예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게 있겠죠. 이제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지금의 하나은행으로 합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은행하고 구외환은행은 둘 다 즉 같은 산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가 수평적 인수의 우리나라 사례가 될 것이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막 뭐 협의를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의 하나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제주항공도 이제 저비용 항공사고 이스타항공도 저비용 항공사라는 같은 산업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것도 수평적 인수의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직적 인수는 뭐냐면 어떤 생산 공정, 혹시 생산 관리라던가 아니면 경영 원론 배우신 분들은 SCM, Supply Chain Management 들어보셨을 텐데 생산 공정상에서 어떤 회사는 좀 앞단계, 어떤 다른 회사는 뒷단계에 있는 회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회사가 합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수회사, 어떤 회사는 물건을 제조하는 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회사고 또 다른 회사는 이제 그렇게 제조한 물건을 유통하는데 전문적인 어떤 능력 강점이 있는 회사야. 근데 그 두 회사가 합치기로 해. 그러면 물건을 제조부터 유통까지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쭉 연결돼서 할 수 있게 합병을 하거나 인수를 하는 것을 수직적 인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 서로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표적기업과 인수기업이 합쳐지는 것이 복합적 인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얘는 구글,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에 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이런 예는 엄청 많아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협상 중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복합인수의 사례가 되겠죠. 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토목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업이니까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산업에 속해 있는데 서로 이제 인수기업이 표적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복합인수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26.1 부분에서 하나 더 살펴보는 것이 take over라는 것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take over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합병, 뭐 통합, 주식을 통한 합병 혹은 자산 취득을 통한 합병,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용어가 조금 더 광범위한 용어가 바로 take ov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take over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앞에 화면에서 잠깐 나왔던 프록시 파이트, 위임장 경쟁 같은 경우도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장 싸움, 다툼 같은 경우가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는 사례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작년 대한항공의 경우에 이제 고 조양호 회장을 이사로 계속 선임을 하려는 쪽과 그렇지 않으려는 쪽이 위임장 다툼이 있었고 이제 결국 주주총회에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이사 선임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위임장 경쟁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주들이 주총회에 다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오지 않을 주주로부터 위임장을 한 장이라도 더 확보를 하려는 것이 이 위임장 다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거래라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우리 회사 주식이 거래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IPO잖아요. 기업 공개. 그런데 그것의 반대가 바로 이 비공개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주식을 그냥 내가 다 사들이고 그냥 자진 상폐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비공개화인 회사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LBO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겠고 MBO라는 방법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진 상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회사의 주식은 더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꼭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먹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렇지는 않고 두 기업이 어떤 공동의 노력을 한다던가 전략적 제휴를 한다던가 라는 것을 통해서 합병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형태는 굉장히 많죠. 뭐 올해 초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시작되기 전에 뭐 카카오톡하고 대한항공이 협력을 하기로 했었던 것도 있고 뭐 아무튼 엄청 많죠.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합병을 하지 않고 뭐 여러 복수의 기업이 공동의 노력이라던가 전략적 제휴 아니면 공동 브랜드 같은 것을 통해서
준 합병에 해당하는 그런 효과를 도출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 여기 26.1 부분까지 인수의 법적 형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